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요. DDPM이라 해서 Denoising, Diffusion, Probabilistics Models가 되는데요. 요거를 수학적인 걸 최대한 빼고 어떻게 학습하고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iffusion, 확산이라고 하죠. 확산이라고 하는 이 컨셉은 물리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물리학이나 수학에서는 디퓨전을 확산 모델을 어떠한 물질의 이동, 랜덤한 이동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고 그 물질이 어떻게 퍼지는지 이해하는데 수학적인 모델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뭐, 그거에 대한 수학적 모델을 보진 않을 거지만 그런 컨셉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 물질이 이렇게 퍼지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AI 필드에서도 그런 컨셉을 적용하려고 하는 시도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컴퓨팅 자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것이 어려웠으나 DDPM에서는 정말 좋은 방식을 채택을 했죠. 이건 아주 간단한 형태의 디퓨전 모델을 설명하는 그래피컬한 방법입니다. X0는 완전한 이미지고요. XT는 완전한 노이즈입니다. 얘가 어떻게 노이즈가 되게 하는지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노이즈를 어떻게 이미지로 바꿀 건지도 볼 겁니다. 결국 저 빨간색 과정이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패턴들을 아예 뭉개버리는 거고요. 저 초록색 과정이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논문에서 결국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 초록색 선 있죠? 저 초록색 선을 어떻게 하면 학습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학습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forward process라고 되어 있는데요. forward process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ward process는 아까 만들었던 그 그래피컬한 버전에서 그 각각의 스텝들의 노이즈를 더하는 거예요. 근데 노이즈를 더할 때 그 방법은 루트 1 마이너스 베타 t만큼 곱하고 노이즈만큼 더하는 겁니다. 이때 베타 t는 0과 1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원점 있는 쪽 있죠. 원점 있는 쪽으로 다가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딱 존재한다 했을 때 다가갈 겁니다. 그러면 노이즈를 제가 살짝 더했어요. 그러면 스케일이 줄어들고 거기서 노이즈가 더해졌어요. 마찬가지. 스케일이 줄어들고 노이즈가 더해졌어요.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걸 계속해서 저희가 반복했다고 쳤을 때는 이게 가우시안 노이즈라고 하는 민 평균이 0이고 분산이 I인 저 노이즈인 쪽으로 다가갈 거잖아요. 결국 노이즈를 더한다는 것은 노이즈 쪽으로 이미지를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엠리스트나 셀럽 A 같은 데이터셋을 저희가 포워드 프로세스를 진행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점점 그들의 패턴을 잃어가고 노이즈가 된다는 얘기죠. 자, 제가 아까 말했어요. 이 논문에서 하고 싶은 건 결국 뭐라고요? 저 반대 과정을 학습하고 싶은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저 노란색을 학습할 수 있을까요? 저 노란색이 뭔지부터 봐야겠죠. 노란색은 결국 어떤 노이즈로부터 시작해서 타겟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린 앞에서 forward diffusion, 즉 forward process라는 게 어떠한 XT라는 과정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forward process로 인해서.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이미지를 하나 뽑아요. 그 다음에 난 그만큼 노이즈 넣을 만큼 뽑아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냥 XT를 만들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그 XT와 저 노이즈 입실론을 두 개 이렇게 가지고 올게요. 얘네를 가지고 학습을 시킬 겁니다. 어떻게 학습을 시킬 거냐?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그 모델, 우리 지금 데이터셋이 있어요. 노이즈가 추가된 이미지에다가 얼마만큼의 노이즈, 그러니까 그 노이즈만큼을 예측할 수 있으면 그게 전 단계로 갈 수 있잖아요. 그쵸? 더해진 거니까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XT에서 노이즈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걸 디노이징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XT와 XT-는 결국 가우시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이렇게 디노이징을 하고 약간의 노이즈를 더합니다. 또 디노이징을 하고 약간의 노이즈를 더하고요. 디노이징을 하고 약간의 노이즈를 더하다 보면 결국 데이터 쪽으로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샘플링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정말 대표적인 예시의 리버스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시들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데이터 분포를 학습할 수 있는 거고요. 노이즈로부터 데이터까지 이 가는 과정들을 무엇을 통해서 얼마나 노이즈가 더해졌냐를 예측함으로 통해서 우리는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가 저런 방식을 통해서 이미지를 학습을 시켰어요. 그 중에 하나인 셀럽 A HQ라는 게 있고요. 언컨디셔널한 C410이 있어요. 뭐 아주 멋진 이미지들이지만 그 중에 C410에 한번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겐이 아주 좋은 모델로서 사용이 되었는데요. 그 겐과 수치로서 비교해봐도 굉장히 좋은 수치를 만들어냈고요. 아까 앞에서 말은 하진 않았지만 저런 식으로 우리가 노이즈, 더해진 노이즈를 예측하는 결과는 그 다른 방식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결과를 한번 보여줄게요.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우리 이미지 매니폴드가 있습니다. 이미지 두 개 있고요. 그거를 우리가 노이즈한 버전으로 만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디노이즈한 인터폴레이션으로 포워드 프로세스를 리버스 프로세스를 다시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 인터폴레이션이 있는데요. 이 픽셀 단위로 인터폴레이션 한 것과 우리가 디노이즈한 인터폴레이션 한 게 있어요. 얘는 결국에 보면은 매니폴드에서 벗어난 건 저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매니폴드에서 벗어나지 않은 건 그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게 디퓨전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디퓨전 스텝이 이렇게 있습니다. 쫙 있고요. 그 다음에 소스 두 개에 대해서 그 얼마나 얘네를 움직일 건지에 대한 이미지도 존재합니다. 그럼 걔네가 결국 노이즈 스페이스에서 인터폴레이션 한다는 것은 이미지 매니폴드에서 굉장히 스무스한 의미의 변화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게 이 논문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결국 DDPM은 굉장히 아주 간단하고 좋은 라이클리후드를 가지고 생성형 모델을 만들어낸 아주 좋은 논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가야 되는 건 포워드 프로세스는 가우시언 노이즈를 더함으로써 계속 그 데이터가 패턴을 잃어갈 거고요. 리버스 프로세스는 우리가 학습하고 싶은 건데 노이즈로부터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그때 사용하는 로스는 뭐다? 그냥 간단하게 MSE를 가지고 로스, 로스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저 QR 코드를 찍어서 한번 보시면요. 논문이 링크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통해서 요 과정들에 대한 수학적인 유도 과정들을 같이 보면은 훨씬 더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